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한 다우지수가 거의 보합권에 그치는 수준이었었고요. 이날 역시 트럼프 당선인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경제와 관련된 분위기들은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FOMC 결국에 예상대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우상향시켰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25bp 인하 예상대로 내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대선, 정치와 그리고 경제를 얼마큼 더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 초반에 다우지수를 좀 흔들게 했었던 재료가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게 되면서 약간의 고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CNN 쪽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2026년까지 원래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서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그런 대립각이 수면 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였습니다. 좋았었는데요. 이날 엔비디아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우려들이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머스크 CEO와 트럼프 당선인의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쪽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애플은 돈을 더 잘 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등을 했었죠. 아이온큐 3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녹았습니다. 자, 다음 모닝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조선과 관련해서 연간 수주 목표 이미 달성을 했는데 그 이상까지도 가고 있는 순항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이 배그와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 자체가 종목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파로사이바이오가 있는데요. 백혈병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KTNG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실적도 잘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와 관련된 기업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도 좋게 받아들였고요. 그런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적자가 됐지만 결국에는 올해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내년부터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되겠습니다. 리츠 중에서는 탑픽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높은 배당률이고 너무너무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매력 포인트도 짚어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중 후반에 이 FOMC 때문에 올라갔지만 끝까지 상승으로서 거래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거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1.5%, 0.7% 상승하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건너자마자 바로 또 연준에 대한 이런 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4.75에서 5%였었는데 4.5에서 4.75%로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삐가 다시 풀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높긴 하지만 금리 인하는 강행됐습니다. 이날 25bp 인하는 만장일치 결과였고요. 연준은 이후 성명에서 현재 연준의 양대 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과 고용 안정이 균형 상태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 연준에게 미칠 영향력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추측하지도 예측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다우지수가 초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고용 쪽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주 대비 3,000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22만 1,000건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지표상 살짝 이제 전주보다는 냉각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4주 동안의 평균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있는데요. 22만 7,250건으로 역시 평균 전주보다 9,750건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고용은 약간은 견조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살짝 흔들리게 되면서 초반에 다우지수의 그런 하락을 약간은 유발할 수 있었던 재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된 트럼프 당선인과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가 임기인데 임기를 꼭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 CNN 측에서는 트럼프 측 소식통을 인용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당선인의 견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도 퇴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예전에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집권 때 대통령과 몇 차례 충돌한 바도 있었고요. 또 그를 해고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를 낮추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당선자가 사임 요청을 해도 난 임기를 마칠 것이다라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2% 이상 올랐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되면은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규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기 때 역시 그런 부분들이 강할 수 있지만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 2.2%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거의 $150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망이 잘 나오면서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날 테슬라는 3% 가깝게 강세를 보이면서 $296에 안착했습니다. 자, 다음은 매그니피센트 7의 또 대표적인 기업 애플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관세 부과 시 이 중국과 애플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출의 총 이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관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애플이 2.1% 오르면서 $227에 안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종목 하나 보시죠. 아이온큐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정책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졌고요. 우선은 실적 자체가 좋았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신규 계약이 아주 막대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을 사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라는 그런 양자 컴퓨팅 업계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에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양자 화학 분야를 또 협력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올라갑니다. 이날 34% 오른 $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